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순덕입니다. 75번째 생일날, 제 자식 셋 중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문자 한 줄씩만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8억 원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군요. 저는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험해보자고. 누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누가 돈만 보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씩 새 자녀 집을 돌아다니며 지켜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죠.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할머니가 용기 내서 하는 고백이랍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그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어요. 75번째 생일이었죠. 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누가 올까? 부엌으로 향한 순덕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김치통 하나와 반찬 몇 가지뿐이었어요. 미역은 어제 미리 불려뒀습니다. 혹시나 자식들이 올까 싶어서요. 9시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오늘 회사 일이 급해서 못 갈 것 같아요. 나중에 뵐게요. 순덕 할머니는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10시쯤 딸에게서도 문자가 왔죠. 엄마, 미안해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작은 아들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출장 중이라 못 갑니다. 건강하세요. 순덕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30년 넘게 자식들을 키웠죠. 밤낮 없이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어요. 결혼할 때도 집 한 채씩 마련해줬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바빴어요. 오후 2시 순덕 할머니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작은 냄비에 소고기 몇 점을 넣고 참기름을 두른 뒤 미역을 볶았죠.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은 생일이면 꼭 미역국을 끓여줬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밥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텅 빈 식탁이 유난히 넓어 보였어요. 미역국 한 그릇, 김치, 그리고 계란 한 개가 전부였죠. 순덕 할머니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순덕 할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만들어둔 비밀 통장이었죠. 잔액은 정확히 8억 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유산 4억 원, 그리고 평생 아껴 모은 돈 4억 원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통장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달라질까? 아니, 오히려 더 멀어지지 않을까?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건지 정말 엄마가 그리워서 오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새벽 3시 순덕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험해보자. 누가 진짜 효자인지,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해보는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순덕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일찍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과 진료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어제 생일날의 쓸쓸함이 떠올랐죠. 순덕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했어요. 할머니,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자주 있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순덕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기억력은 아주 멀쩡했죠.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어요. 간단한 질문들에 답하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1시간 뒤에 나왔죠. 할머니, 아주 정상이세요. 치매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안도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계획을 실행할 차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여러 번 울리고 나서야 큰아들이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응. 아들, 요즘 엄마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야. 목소리에 일부러 힘을 뺐습니다. 큰아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네, 엄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더 해봐야 한대.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아, 혹시 시간 되면 엄마 좀 보러 와줄래? 큰아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 제가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순덕 할머니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서 딸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했어요. 딸의 반응도 비슷했죠. 엄마, 진짜요?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부담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주말에 바로 갈게요. 괜찮으세요? 작은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세 자식이 모두 순덕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거실 소파에 둘러앉은 자식들의 표정이 제각각이었죠. 큰아들은 시계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딸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작은 아들만 순덕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죠. 엄마, 정확히 어떤 증상이에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글쎄, 아침에 밥 먹었는지 자꾸 까먹고 어제 누가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덕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요양원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큰아들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가 교대로 모시든지 해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자식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죠.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통장은 어디 두셨어요? 혹시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제가 보관할까요? 순덕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돈 얘기가 나오는군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통장 어디 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자식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불안함과 초조함이 섞인 표정이었죠. 순덕 할머니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었죠. 자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아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말마다 들를게요. 걱정 마세요. 순덕 할머니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나간 뒤 순덕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누가 진심인지 천천히 지켜보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계속 치매 연기를 이어갔어요.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아침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자식들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덕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해 볼 때였죠. 세 자식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거실에 모인 자식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말해줄 게 있어. 자식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순덕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사실 엄마한테 예금이 좀 있어. 8억 원 정도.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딸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죠. 작은 아들만 담담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8억이요? 딸이 먼저 되물었어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죠. 응. 너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거랑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큰아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엄마, 그 돈 어디에 있어요? 혹시 사기당하신 건 아니죠?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행에 있어. 정기예금으로. 딸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빨리 저한테 맡기세요. 요즘 치매 있으시다며? 사기꾼들한테 당하시면 어떡해요? 큰아들도 거들었죠. 맞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작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누나, 어머니 돈인데 왜 우리가 관리해요? 큰아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 엄마가 치매 있으시잖아.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순덕 할머니는 손을 들어 자식들을 제지했습니다. 얘들아. 진정해. 엄마가 생각이 있어. 세 자식이 어머니를 바라봤죠. 순덕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일주일씩 너희 집에서 지내볼까 해. 큰아들 집, 딸 집, 작은아들 집 순서로. 왜요? 딸이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누구랑 사는 게 제일 편한지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 돈을 물려줄 생각이야. 거실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큰아들과 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죠. 작은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순덕 할머니는 작은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왜 안 돼? 엄마 돈인데 엄마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저희 집부터 오세요.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모실게요. 딸도 질세라 말했죠. 저희 집도 준비할게요. 엄마 방 청소부터 해놓을게요. 순덕 할머니는 자식들의 변한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요양원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었죠. 이제는 앞다퉈 모시겠다고 나섰어요. 그래. 그럼 월요일에 큰아들 집부터 갈게. 자식들이 돌아간 뒤 순덕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챙겼어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죠. 큰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타세요. 우리 집 가시죠? 차 안에서 큰아들은 계속 말을 걸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친절했죠. 며느리 얘기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사람이 엄마 좋아하는 반찬 다 준비했대요. 순덕 할머니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죠. 평소 큰며느리는 자신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거든요. 큰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큰며느리가 나왔어요.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머니, 어서 오세요. 방 준비했어요. 안방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불도 깨끗하게 펴져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이 차려졌는데 반찬이 꽤 많았어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알아차렸죠. 대부분 어제 먹다 남은 반찬들이었습니다. 김치찌개도 간이 짜서 먹기 힘들었어요. 맛있다. 큰아가야. 순덕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며느리도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첫날 저녁 순덕 할머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큰아들 부부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언제까지 모셔야 해요? 일주일만 참아 8억이야. 8억. 순덕 할머니는 이불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 큰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요.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혼자 남겨진 순덕 할머니는 텅 빈 집에서 하루를 보냈죠. 손주들도 학원에 가느라 바빴습니다. 저녁 때 돌아온 큰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흘째 순덕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큰아가. 나 이제 딸 집으로 갈게. 큰며느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억지로 아쉬운 척을 했죠. 벌써요? 더 계시지 그러세요. 괜찮아. 딸도 기다리니까. 수요일 아침 순덕 할머니는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딸의 집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이틀이 지나자 태도가 달라졌죠. 사위는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장모님,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말만 그렇게 할 뿐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딸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자주 외출했죠. 이틀째 저녁 손주가 불평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방에서 냄새나. 나 친구 못 부르겠어. 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이틀만 더 참아. 순덕 할머니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순덕 할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딸아, 이제 작은아들 집으로 갈게. 딸은 미안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죠. 엄마, 미안해요. 우리 집이 좀 좁아서. 괜찮아, 알아. 금요일 오후 작은 아들이 직접 차를 몰고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가시죠. 편하게 쉬세요. 차 안에서 작은 아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가끔 백미러로 어머니를 살폈죠.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작은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어머니,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그 미소가 진짜라는 걸 순덕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집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어요. 작은 며느리가 직접 만든 미역국이 김을 피워 올렸죠. 순덕 할머니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입맛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억지로 꾸민 친절이 아니었죠. 손주 둘도 할머니 옆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손주 최고네. 저녁 식사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순덕 할머니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식사 후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같이 산책하실래요? 날씨 좋은데 그래. 좋지. 토요일 아침 작은 아들과 순덕 할머니는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단풍이 물든 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어머니, 혼자 계시기 외로우셨죠? 작은 아들의 질문에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금. 죄송해요. 제가 자주 못 찾아뵈어서. 경하고 누나도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작은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죠. 그래, 고맙다. 일요일 오후 순덕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범하지만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죠. 엄마 거기 어때요? 편하세요? 응. 편해. 그런데 엄마, 그 돈 말인데요. 언제쯤 결정하실 거예요?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순덕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자마자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집에 한 번 더 오시면 안 돼요? 이번엔 제대로 모실게요. 딸의 목소리도 간절했죠. 하지만 그 간절함은 돈 때문이라는 걸 순덕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들 집에서의 시간은 편안했어요. 매일 아침 작은 며느리가 끓여주는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죠. 손주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경하고 누나 집은 어떠셨어요? 순덕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고민됐죠. 글쎄, 다들 바쁘더라.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형하고 누나는 어머니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봐요.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순덕 할머니가 꾸짖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세 자녀가 다시 모였어요. 순덕 할머니가 부른 것이었죠. 작은 아들 집 거실에 세 자녀가 앉았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큰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세 자녀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딸도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작은 아들만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야.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주일을 되짚어봤죠. 큰아들 집에서의 냉대, 딸네 집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작은 아들 집에서의 따뜻함.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거실로 나오자 작은 아들이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니, 주무셨어요?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작은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불렀어요. 아들아. 잠깐만. 작은 아들이 돌아섰죠. 순덕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작은 아들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오후에 작은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전통시장을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작은 며느리는 순덕 할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골라 담았죠. 어머니, 이 배 맛있어 보이죠? 하나 드셔보세요.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며느리의 배려가 진심에서 우러난 것임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남편이 항상 미안해했어요. 응. 형님하고 처형이 자주 못 찾아뵙는 걸 보면서요. 자기라도 더 자주 가야 한다고 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매주 전화드렸던 거예요. 어머니 목소리라도 들어야 남편이 마음 편해하더라고요. 작은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순덕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작은 며느리가 웃으며 반찬을 더 담아줬죠. 작은 아들은 어머니의 물잔이 비면 재빨리 물을 따라줬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순덕 할머니에게는 특별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야.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작은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산책 나가실래요?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작은 아들과 나란히 걸으며 순덕 할머니는 입을 열었죠. 아들아, 솔직히 물어볼게. 네. 어머니, 엄마한테 돈이 없었어도 이렇게 잘해줬을까? 작은 아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덕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목소리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말 진심이지? 진심이에요. 형이랑 누나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전 그냥 어머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순덕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마워. 작은 아들이 어머니를 꼭 안아줬어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 그리고 마지막 선물을 줄 시간이야. 일주일 후 순덕 할머니는 세 자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아들 집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세 자녀가 모두 모였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자녀들의 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죠. 작은 아들만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자녀들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불렀어. 큰아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엄마, 드디어 결정하신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하지만 그 전에 고백할 게 있어. 고백이요? 딸이 되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사실 엄마는 치매가 아니야.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세 자녀가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큰아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물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의 연기였어. 처음부터 다 연기였다고.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네. 그럼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 정말 걱정했니? 순덕 할머니의 차가운 질문에 딸이 말문이 막혔어요. 큰아들도 할 말을 잃었죠. 너희들이 걱정한 건 엄마가 아니었어. 8억이었지. 큰아들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야. 엄마가 다 봤어. 큰아들 내 집에서도, 딸 내 집에서도. 순덕 할머니는 지난 2주일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했어요. 큰며느리의 냉대, 사위의 무관심, 손주들의 불평까지 모두 들었다고 했죠. 큰아들과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아들만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작은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막내, 내 집은 달랐어. 진심으로 엄마를 대해줬어. 작은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순덕 할머니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유언장이었죠. 이게 엄마가 준비한 유언장이야. 세 자녀의 시선이 봉투에 집중됐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꺼냈어요. 엄마 재산 8억 중에서 6억은 작은 아들에게 줄 거야. 큰아들과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큰아들, 딸에게는 각각 1억씩 줄게.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사랑에는 차이가 있는 법이야.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이 아니야. 그냥 선택의 결과일 뿐이야. 순덕 할머니는 유언장을 탁자 위에 놓았어요. 너희들은 엄마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 막내는 돈보다 엄마가 더 중요했고, 작은 아들이 일어나. 어머니께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순덕 할머니는 작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받아야 해. 이건 엄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큰아들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세 자녀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죠.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작은 아들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짐만 챙겨왔죠. 작은 며느리가 방을 예쁘게 꾸며줬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편하세요? 응. 정말 편해. 고맙구나. 아침마다 손주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방문을 톡톡 두드리며 들어왔죠.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순덕 할머니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과 딸이 서 있었죠. 두 사람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은 큰아들과 딸은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큰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돈만 생각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두 자녀를 바라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이제 괜찮아.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자주 올게요. 순덕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죠. 약속 지켜야 해. 그날 저녁 세 자녀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작은 아들 집 거실이 북적였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작은 며느리와 큰 며느리, 딸이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큰아들이 어머니 앞에 반찬을 놓아드렸습니다. 딸은 물을 따라드렸죠.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행동들이었어요.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들 고맙다. 손주들도 할머니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제잘거렸어요. 순덕 할머니는 하나하나 들어주며 웃었죠.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순덕 할머니는 자녀들을 둘러봤습니다. 큰아들, 딸, 작은 아들. 세 자녀가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죠. 여보, 우리 애들 이제 철이 든 것 같아.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다음 주부터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세 자녀 가족이 모두 모이기로 한 거예요. 돌아가며 집을 바꿔가며 모이기로 했죠. 첫 번째 일요일은 큰아들 집이었어요. 큰며느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죠. 순덕 할머니가 좋아하는 메뉴를 일부러 물어보고 만들었어요. 어머니, 입에 맞으세요? 응, 맛있어. 정말 맛있구나. 두 번째 일요일은 딸네 집이었습니다. 사위도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도왔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방을 정리해뒀죠. 할머니, 우리가 청소했어요. 그래, 고맙다. 우리 손주들 다 컸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작은 아들 집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냈어요. 큰아들과 딸도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경하고 누나가 많이 변했죠. 그래, 다행이야. 저도 기뻐요. 이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작은 아들은 신문을 읽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진짜 부자는 따뜻한 가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보다 더 값진 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거죠.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순덕 할머니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이제 괜찮아. 우리 애들, 이제 제대로 된 가족이 됐어. 여러분, 박순덕입니다. 저는 80평생 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통장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밥 먹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여러분도 오늘 부모님께,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사랑해, 보고 싶어.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할머니한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꼭 안아주세요.